네, 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로 유명한 박광일 씨가 타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악플을 달았다 이거죠. 먼저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이 박광일 씨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신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씨는 원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EBS에서 강의한 게 굉장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학원계로 진출하게 된 그런 인물인데요. 디지털 대성에서 작년 봄에 실시한 수험생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수강한 국어 강사, 그리고 성적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 국어 강사 1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국어 강사 1위로 선정됐던 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플을 가장 많이 단 사람 1위가 또 추가되겠네요. 이 박 씨와 관련된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삽자루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 박 씨의 댓글 조작과 관련된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강사 박 씨가 댓글을 조작하는 회사까지 만들어서 타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논란이 일어나자 박 씨는 그해 6월 대성 마이맥 홈페이지를 통해 큰 죄를 지었다.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수능까지 강의는 마무리하겠다. 용서하는 날까지 석고 대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박 씨는 강의를 계속 이어갔죠. 신 변호사님, 이 박 씨가 구속을 당했다고 하는데 악플하면 모욕죄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악플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파괴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모욕죄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욕죄 말고도 뭔가 다른 혐의가 있었던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이제 구속이 된 것인데요. 원래 이제 작년에 처음에 이 박 씨를 수사를 할 때에는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에서도 역시 무혐의로 처음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는 이 박 씨가 이런 악플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박 씨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결국 이 박 씨가 연루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증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박 씨를 데려다가 조사를 해서 이전에 박 씨가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혐의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강좌가 폐쇄되면 그 강좌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정말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원 측은 어떤 조치를 해준다고 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생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수만휘라고 하죠. 유명한 이제 인터넷 카페인데 여기에서도 수험생들이 환불을 해달라 등등등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표출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학원 측에서는 무조건적인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환불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이 대입을 위해 공부를 하던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점수를 책임져줄 내가 대학을 가게 만들어줄 이 선생님의 모든 인간적인 부분 이런 거를 전부 다 믿는 학생들이 과거의 저처럼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두 얼굴이 공개됐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선생님과 사랑에 빠져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선생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선생님의 강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의 강의가 수험생들에게 널리 전파되느냐 아니냐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만큼 학생들이 굉장히 큰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배신감에 아마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 수를 좀 많이 모아보면 어떻게 정신적 손해배상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위자료까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았는데 또 바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볼 점은 박 씨가 해외 IP를 이용해가지고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외 IP를 이용해서 댓글을 달면 찾기가 힘들다, 유동 IP 쓰면 잡기 힘들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 어떤 구독자님께서도 자기를 이제 유동 IP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괴롭히던 어떤 사람을 잡아냈더라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이 해외에서 뭘 해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이 사건 말고도 좀 볼 수가 있나요? 일단 국내에 있으면 거의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요.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VPN을 쓴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무료 VPN 같은 경우는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고 로그가 저장이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해외 공조를 통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고요. 유료인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노 로그라고 해서 로그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을 예의
얘기는 하지만 네. 그게 실제 남기지 않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로그를 몇 년 동안 저장을 해야 하는 의무를 네. 법제화한 경우가 많거든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응해서 이제 로그 기록을 넘겨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면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내리는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도 사건이 워낙 많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위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잡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이렇게 1타 강사로서 이름을 날리던 박 씨의 두 얼굴과 관련된 사건을 신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